성실신고는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안 하면 세무조사 두들겨 맞습니다. 이거지. 네, 안녕하세요. 6월달 성실신고가 끝났죠. 근데 성실신고 하면은 뭔가 개인 사업자분들이 막연한 두려움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 성실신고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성실신고가 꼭 진짜 위험한 건가, 아니면은 뭔가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세무사 생각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요. 저희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뭐냐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소득 개인 사업자가 저희 같은 성실신고 확인자라고 하는 세무대리인, 우리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회계법인, 그리고 우리 로뎀 세무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하면서 같이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나 인건비 등을 확인해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이제 고소득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보니까 업종별 평균 소득률도 매겨줬어요. 근데 성실신고에 대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따로 매겨주더라고. 그 성실신고가 아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소득률이 10%다.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조금 더 높더라고. 그러니까 뭐 12%, 13% 이런 식으로 더 성실하게 신고해라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세금 더 내라는 건가요? 라는 취지는 아닐 수는 있는데, 매출을 조금 더 오픈을 잘 시켜주고, 누락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잘 체크해주고, 비용 같은 거 뭐 가짜 경비 넣었는지 아니면은 뭐 임의 숫자 때려 박았는지 요런 것 좀 주의하라고 이제 만든 제도니까 진짜 조심해야겠죠. 성실신고 대상자는 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이제 제조업, 음식점업은 7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 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 금액이 이상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부르죠. 법인 사업자도 성실신고 해야 돼요. 참고로 성실신고 요건이 딱 3개가 있어요.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개인이 이미 성실이었던 경우, 자산 중에 부동산이 많아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그리고 이자 소득을 위주로 발생시키는 법인, 내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이 대부분이면 성실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법인도 성실신고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했다가 그 두들겨 맞은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성실신고 하면은 다들 기피하고, 이번에도 또 우리 거래처 사장님은 성실신고 꼭 해야 되냐, 아이고 안 하면 안 되냐, 뭐 요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런 오해나 또 진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첫 번째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 가장 큰 오해잖아요.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이 크다, 일반 과세자보다. 근데 그거는 정말 제일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이제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인건비 등을 세무사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금액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커지는 거지, 그냥 많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신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생되는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구조상 뭐 진짜 뭐 성실이라 그래서 세금이 엄청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중에 결산을 해갖고 성실신고 대상자 예정이시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매출 누락에 대해서 부가세 때 제대로만 다시 노출시킨다면 오히려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일반 과세자보다 훨씬 세액이 낮아질 수도 있죠. 요런 일반적인 납세 부담이 올라갈 거를 고려해서 성실 사업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심지어 월세 낸 것까지 세액 공제를 좀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막연하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진짜 오해인 거죠. 또 우리가 많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소득이고 저희 순이익이 많고 이제 매출 누락이 많은 사업자가 나오는 거지, 단순히 성실신고 대상자가 세무조사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확인서를 미제출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우리 사업소득에 관련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안 한다는 거는 세무사로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성실신고
안 하는 건 안 되지만 안내문에 성실로 찍혀 있으면 그냥 하는 게 좋고,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봤더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다 이러면 성실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실신고하면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고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세무사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실 신고 대상자가 또 따로 주의할 점은 우리 적격증빙 수치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격증빙 미수치한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사가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산세 물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성실 신고 납세자는 금융이체 내역과 같이 지금 명세가 왜 미수치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부인되게 되면 일반 가세자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를 적정한지, 또 우리가 친인척 지급 명세라는 거를 성실신고할 때 부족함으로써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중에 확인이 안 되었다가 우리가 통장을 보통 맞출 때는 거의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하잖아요. 그때 부인되면 이제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인건비나 적격증빙 수치를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세자한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유 성실신고 하실 거면 법인 전환하는 것도 너무 좋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세무사는 좀 이 법인 전환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실 세부담이 커지는 게 성실신고 대상자 정도의 매출이 나왔을 때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 음식점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못 받지만, 또 그 전에는 1,000만 원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공제 이미 1,000만 원 그냥 바로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고, 또 우리가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 이미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되지, 그 당해 매출이 성실신고 사업자 업종 규모를 넘은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년 동안은 똑같이 법인이 성실신고처럼 개인처럼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중에 업종 규모의 매출 금액 이상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담당 세무사들과 함께 법인 전환 타이밍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기 전에 전환을 하셔야 되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결산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가결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마진이 그렇게 확 벌어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3억에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마진이 뭐 5천 뭐 이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랬더니 연말로 갔을 때 6억을 찍었어요. 근데 최종 당기순이익이 1억 이내일 것 같다. 그럼 법인 전환보다는 성실신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준비만 해주시면 굳이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세무법인이랑 가결산 통해서 마진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절세 효과로 법인 전환을 했을 때 극단적인 절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 받아보고 법인 전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중에 우리 로뎀 세무법인처럼 가결산을 퍼펙트하게 딱 해줘갖고 전환 타이밍을 잘 고려하셔야죠. 네. 그 법인 전환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랑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성실신고 납세자 의무자라고 너무 막연한 두려움 갖고 계시지 말고, 물론 리스크는 개인 사업자,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보다 더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평소에 잘 준비해 나가면 절세에 대한 방법도 어쨌든 세법에서 잘 보완이 되어 있으니까, 잘 세팅해 나간다면 너무 하이 리스크로 가지 않고 잘 안전하게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